안녕하세요. 마이세컨플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매물이 아닌 세컨하우스와 관련되어 올해 새롭게 나온 정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올해 상반기에 나온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올해 하반기 새롭게 나온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컨하우스와 관련된 정책이니 현재 세컨하우스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위주의 생활이 시작되며 도심, 수도권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모였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방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이와 같은 지방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주인구의 증가에 집중했는데요. 정주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로 이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귀농, 귀촌 지원, 지방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한 지원 정책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이제는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주 방문하고 머무르게 되는 인구, 쉽게 생각하면 단순 여행객보다는 오래,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적게 머무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인구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활성화는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세컨하우스나 오도 이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정책은 올해 상반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마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친숙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 인근 투기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 세금에 대한 특례를 제공 중이며 지도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83개 지역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요건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실제 매수 가격으로 보면 6억 원 정도대의 매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매수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소유자 요건은 간단하게 기존 서울, 수도권과 같이 비특례지역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지역의 주택 추가 구매 시 특례지역 내 주택,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 주택 소유자가 강원도 특례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사실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개략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 내용을 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세컨하우스 구매, 기존 주택은 9억 원이고 신규 취득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으로 가정하고 양도시 양도가격은 13억 원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여 한 해에 약 165만원, 13억 원의 양도를 가정했을 때는 8,5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주택 가격과 매도 가격에 따라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정책은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농촌 체류용 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12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분류는 임시 거주시설, 비주택이며 33제곱미터로 약 10평 이하의 규모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잡히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경우 기존 농막을 대체할 가벼운 세컨하우스 체험 상품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농막의 설치 규모인 20제곱미터, 약 6평 미만의 면적에 비해 1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작은 모듈러 주택 정도 들어가기 충분한 면적이며 기존 농막에서의 숙박은 불법사항이지만 이번 새롭게 출시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가벼운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숙박만 가능, 완전한 주거 행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숙박이 허용된 만큼 기존의 농막에서 금지되었던 잔디나 테라스, 데크 등의 추가 설치에 관한 규정이나 수도 및 정화조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쉼터 이용 최장기간은 1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설치 연한 12년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12년이 지나고 나면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쉼터 면적과 부속시설, 데크, 주차장 등의 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2배의 농지에 설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쉼터 면적이 10평, 주차장 2평, 데크 3평, 이렇게 15평의 면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15평의 2배인 30평의 농지에 설치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면적에서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는 영농활동 의무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8월 1일 추가 발표된 내용으로 기존 농막의 체류형 쉼터 전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농막의 양성화 추진과 농막의 본 취지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입니다. 설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쉼터 면적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쉼터의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신고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설치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꼭 3년 내에 신고하셔야 쉼터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번 8월 1일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기존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물 소개가 아닌 세컨하우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정책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인천 강화군 지역 매물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토지 매물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딱 맞는 스탠다드홈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번 영상이나 매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래에 적혀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